오늘 이 소식 듣고 조금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일단 제목 자체가 금융위가 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닥사랑 미팅을 해서 닥사에다가 증권성 토큰 상폐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니까 당장 이제 나오는 게 증권성 토큰 상폐하라고 하면 XRP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뭐 국내 거래소에 있는 이 코인들 증권성 토큰 뭐 얼마나 있는 거냐, 뭐 한 절반 또 막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어떡하냐, 뭐 이렇게 조금 이 제목 자체가 주는 어떤 이 제목은 사실 좀 위화감이 있죠. 이거 그냥 상폐시키라는 것 같잖아요. 있는데 사실 이건 조금 이 증권성 토큰에 대한 그 이해도가 없으시면은 이제 그렇게 조금 공포감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증권성 토큰이 이 코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암호화폐만 이야기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면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지금 아주 막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아닌 거구나라는 점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미팅이 진행된 게 어제래요. 1월 31일 금융위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이 닥사가 미팅을 진행이 됐는데,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증권 성격을 띠면 증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형 증권이 아니고 증권형 토큰이라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 에스프레소 기계가 자동으로 꺼지는 소리인데, 제가 아까 커피 내리면서 안 꺼놓고 왔나봐요. 그래서 조금 잠깐 소음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거 가장 먼저 단독 타이틀 달고 보던 뉴스원 걸 가져왔어요. 토큰 증권으로 분류해서 거래 종료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증권성을 띤 토큰을 구분하는 거, 이 역할은 가상자산 거래소 니네들이 판단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좀 약간 이거 뭐지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가이드라인은 이 조각 투자 상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이걸로 증권성을 따져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느낌을 좀 느껴보세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경우에, 또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에,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 투자를 통해서 이 조각투자 대상의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에, 또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회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또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지금 금융위원회가 말하고 있는 증권성 토큰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겁니다. 말 자체가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증권성 토큰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면 이게 지금 조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증권 성격을 가진 토큰을 상장 폐지해라,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해라가 핵심이 아니고, 증권성이 명확한 토큰으로 분류가 되면 이거는 암호화폐 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증권거래소나 디지털 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어떤 토큰이, 코인이 증권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류가 돼서 증권성 토큰으로 분류가 되면 그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증권 거래소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핫하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거라는 거예요. 거래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폐지가 아니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뒤에 증권거래소나 디지털 자산거래소에서 상장돼서 여기서 거래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증권형 토큰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해라, 증권 성격을 가진 것으로 명확하다라고 분류되는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거래소나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권 성격을 가진 토큰이 어떤 종목이 이제 분류가 돼서 리스트가 나오더라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증권 성격을 거래할 수 있는 적정 거래소에서 거래해라, 상장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금 뭐 공포에 질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증권성 토큰이 대체 뭐야? 증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증권형 토큰이 대체 뭐야?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증권성 토큰, 그러니까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기업 가치와 연동이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라면 아마 그거는 증권 성격을 가졌다라고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될지, 얼마나 될지는 지금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막 커뮤니티에서는 알트코인 절반 이상이 그러면은 증권 성격으로 분류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다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 자체만 놓고 보니까 지금 막 공포에 질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사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증권 성격의 토큰으로 분류가 돼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그것들은 증권 거래소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될 거예요. 아마 그 시점이 맞춰가지고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투자자 보호 원칙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폐지부터 이루어진다라면 당연히 또 엄청난 비판 여론이 고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닥사가 이렇게 막 호락호락하게 증권성 토큰의 분류 권한을 일단 닥사에 줬잖아요. 금융위에서. 호락호락하게 대응은 안 할 겁니다. 지금 오늘 당장 닥사가 밝힌 게 뭐냐면, 증권성 토큰이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것 중에는 증권성 토큰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비증권성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닥사 입장에선 이런 입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성 토큰이 막 절반 이상으로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닥사 입장에서는 다 상장 폐지되고 이 밥그릇을, 이 거래 수수료를 벌 수 있는 이 엄청난 덩어리들을 다 증권거래소나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닥사의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가 엄청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발끈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증권성 토큰 우리 거래소에는 상장된 거 없어. 5개 거래소에는. 우리는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거래 지원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가상자산 증권성 자체를 잘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증권 성격이 강한 토큰은 거래 지원 안 해. 지금 없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지금 짱구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적인 건지 금융위가 멍청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멍청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권 성격을 띤 토큰의 구분은 거래소 니들이 결정해 라고까지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닥사가 이런 멘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리한테 결정하라고 했고 우리가 보기에는 없어. 다 비증권성이야. 상품이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좀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증권 성격을 가진 토큰이 상장 폐지된다라면 그 토큰의 홀더들은 다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또 피해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게 맥락적으로 바라보시면 조금 더 투자하시는데, 전략적인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증권형, 이 STO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해야 돼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에서는 ICO와 IPO의 어떤 중간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표현 지금 좀 기억해 주세요. 조각 투자 상품, 조각, 분류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각 지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예술작품이 됐든 이거를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고흐의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 자체, 실물 그림 말고 실물 그림을 디지털 자산화한 다음에 실물과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동일하게 계약을 하고 이 디지털 자산 토큰을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을 한 100개로 쪼개든지 1000개로 쪼개든지, 그러니까 지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권 성격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그렇게 쪼갤 수도 있고 토큰화 시킬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을 또 쪼개서 조각화 시켜서 토큰화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STO가 이루어진다라면, 그러니까 기업 공개처럼 STO 공개, 토큰 공개가 이루어진다라면 이거는 증권거래소나 디지털 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싼 주식이나 굉장히 규모가 큰 채권이나 어마어마한 뭐 몇백억, 몇십억 이런 부동산이나 굉장히 뭐 몇십억 단위의 예술품이나 이걸 쪼개서 지분화시켜서 이걸 토큰화, 블록체인화 시켜서 지금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소액 투자자가 접근하기에 편해지는 거고 투자자 보호 가능한 거죠. 공시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니들 할 게 아니야. 기존의 금융권, 증권사나 새로 이제 출범하게 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영역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또 밥그릇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조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김용빈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이걸 기대하시는 거죠? 안윤경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증권사들이 그래서 STO에 대비한 어떤 이 장사, 거래소 수수료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키움, SK, KB, 신한투자 지금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뮤직하우 같은 음악 저작권 이건 이슈가 좀 있었죠. 이 카사, 펌블, 테사 이건 부동산, 미술품 뭐 여러 가지 지금 종류별로 다양하게 지금 이런 증권 성격을 가진 토큰화 상품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성 레거시 증권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거 우리 거 증권성 토큰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좋아. 근데 증권 성격이니까 우리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다시 볼게요. 금융위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증권성 토큰을 상피하라고 지시했다. 라고 이것만 놓고 보면 증권성 토큰,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와이씨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맥락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목 장사하는 거예요. 어그로 끈 거죠. 제목이 섹시하잖아요. 일단 눈이 가잖아요. 오이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제목을 달고 있으면 일단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무조건 클릭하게 돼 있습니다. 클릭 유도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건강한 건 아니죠. 건강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증권성 토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단순히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특정 코인의 증권성 여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크게 좀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채권, 부동산, 예술품 등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어떤 블록체인화가 더 강화되는 어떤 미래 시대를 내다봤을 때 부동산이 NFT화돼서 증권 성격을 띠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술 작품이 증권화돼서 NFT 형식이 되거나 아니면 아싸리 STO를 거쳐서 하나의 증권형 토큰으로서 자산에 어떤 영향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지금 되게 여러 지금 증권사에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는 미래 블록체인 시대를 이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죠. 왜냐하면 블록체인 영역에 있어서 이 산업의 영역이 더 확장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얼리 어답터로서 투자자로서 들어와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꽤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그래? 하면서 이제 쫄진 않죠. 공포에 잡히진 않죠. 증권성 토큰 구분하기 어려울 텐데 이건 리플 소송 결과 나와야지 될 텐데 리플 XRP 만약에 상폐해봐 뭐 해외 거래소에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약간 이 전략적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잘 모르시면 겁부터 먹게 되는 거죠. 와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XRP 상폐되고 근데 증권성 토큰 이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다 상폐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약간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맥락적인 부분들까지 잘 파악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STO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닥사가 일단 5대 거래소가 야, 지금 거래소에 증권성 토큰 상장된 거 없어 라고 밝힌 이 상황에서 이게 밥그릇 다툼이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영역을 기성 레거시들이 가져가는 차원에서 정리가 될지 아니면 이 닥사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어떤 토큰들의 일부가 증권 성격의 토큰으로 분류가 돼서 증권 거래소나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이동하게 될지 뭐 이게 또 저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